친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피로와 무력감에 지친 인민들을 위하여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적극 추천하시었다. 페루의 산삼으로 불리는 마카가 몸에 좋은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 그 좋은 마카 중에서도 안데스 산맥의 100% 마고 마카야말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핵무기급 슈퍼푸드라. 특히 부모님 선물로 좋지만 동생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 점을 조심하라며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치솟는 걱정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명절 선물, 부모님 선물로도 정말 좋은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김용민 브리핑. (2018년 9월 5일) 수요일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로 알려진 명성교회의 세습, 중대 분수령을 만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의 정기 총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에서 교단 재판국이 정당화한 세습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판정이 탄핵되면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1,500명 교단 총회 대의원, 절반은 목사, 절반은 장로인데요. 목사 쪽이 완강하게 세습을 반대하고 있고 장로 쪽은 미온적인 면은 있지만 아무래도 세습은 정당하다는 판결은 없던 것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처럼 다행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이 또 있습니다. 목사님들, 세습 문제로 교회 안팎의 저항이 커지자 여기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평소에 명성교회 말고는 사회악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월호에 수장시키고도 정권 보위의 혈안이 됐던 나쁜 정당 자유한국당은 명성교회보다 낫습니까? 법원의 이익을 위해서 사법농단을 거침없이 펼친 양승태 적폐일당은 명성교회보다 낫습니까? 어제도 노동자가 죽어나간 기업윤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삼성 등 재벌 대기업이 명성교회보다 낫습니까? 역사의 주요 고비마다 궤변과 요설로 일관했던 조선일보 등 수구 부패 언론이 명성교회보다 낫습니까? 푸조리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부자, 강자 편에 서서 요설이나 늘어놓던 님들이 과연 명성교회, 그 부자 목사보다 낫습니까? 명성교회 세습이 가능했던 님들의 토양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의 황무함을 보기 바랍니다. 잠시 후 관훈 라이트클럽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소설이 나왔습니다. 김영종 작가의 거대한 뿌리, 그리고 김일성 만세입니다. 현실과 마술을 넘나드는 정말 재밌는 책입니다. 권력에 저항하면 종북이라 몰아붙이던 참혹한 시절의 주인공이 술자리에서 김수영 만세, 김일성 만세를 외치며 시작하는 소설입니다. 남북미 정상회담, 평화협정 시대를 맞이해 거대한 뿌리 그리고 김일성 만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말.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과 제주도산 마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디아페비노.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에 좋습니다. 유황 온천에 다녀온 듯 점차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효과 느껴보세요. 세안만이 아닌 샤워 때도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조해지시는 부모님께 선물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검색창에 디아페비노 검색해 주세요. 스피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관훈 라이트 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저희가 주 2회로 만나게 됐습니다. 네. 2회. 네.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주 2회인데 이런 식의 주 2회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뭐였죠? 원래 이제 뭐 게스트 한 분을 딱 모셔놓고 하기로 했는데 게스트 한 분이 안 오시는 바람에 제가 2배로 고생을 했어요. 글쎄요. 소식을 준비하느냐고. 예. 네. 자, 저희가 주 2회로 확장 기업하게 된 것은 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애청자분들의 뜨거운 성원 때문에 저희가 주 2회가 됐습니다. 조회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는데 뜨거운 성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점점 줄어요. 계속 보면 그래 보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네. 우리 관훈 라이트 클럽은 혼자서 보긴 너무 아까워서 한 5식구 모여서 보거든요. 이거 지금의 조회수에 곱하기 5는 해야 됩니다. 네. 어디 통계입니까 그거? 어디요? 그 저번에 잠실 경기장에서 관우라이트 들었다고. 그 10만 모였을 네, 때. 10만 모였을 때. 알겠습니다. 네. 통계청에서 나온 겁니다. 이번에 경질됐어요. 통계청장이. 이것 때문에 경질대가 아유, 딴 것 때문에. 딴 것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분위기 일신을 위해서 경질이 된 겁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눈앞에 네. 장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유, 들어갑니까? 이게 그래서 주 2회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예. 네. 먹고 힘내라. 그렇습니다. 네. 힘내라. 먹고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게 앞에 나오니까. 집에 못 갈 걸? 왜요? 빨딱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못 갈 거예요. 다시 여기 19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야왕 가져가길 잘했지. 조심해야 돼. 야왕도 먹고 이것까지 먹으면은 죽습니다. 이거는 대포. 대포가. 예. 네. 대포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큰일 납니다. 대학을 포기했다는 의미죠. 예. 아니, 통장 대포. 통장 대포 통장. 네. 자, 그렇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오늘 또 이렇게 장어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네. 바로 통영 자연산의 바다장어입니다. 장어를 이렇게 팩으로 파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워낙 귀하고 이 팩이 신선하기 때문에 우리들 앞에서 팩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최고의 육질과 맛을 자랑하는 얌테이블의 통영 자연산 바다장어. 얌테이블 유명 브랜드입니다. 네. 예. 자, 중간 유통 없는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김용민닷컴에 입점했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최고 품질을 최저가로. 그렇습니다. 이 통영 산지에서 네. 선별, 손질, 배송까지 합니다. 통영 앞바다에서 잡은 거예요. 거기서 그냥 바로 손질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어하면은 우리가 이런 염려를 합니다. 혹시 중국산은 아닌지. 그렇죠. 그럼 장어 잡을 때마다 장어한테 여권을 받아요. 중국 출입 기록이 있는지. 네. 없는 장어만 잡고요. 출입 기록이 없는. 출입 기록이 있으면 그냥 돌려보내요. 그렇군요. 방생을 합니다. 중국으로 갑니까 장어가 그러면? 이거 장어도 불법 취업자 이런 장어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난민 장어. 바로 추방합니다. 예. 자,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자 우리 20년 동안 통영 앞바다를 누벼온 네. 수산물 전문가 37살 주상현 대표님 17살 때부터 통영 수산물 중개인으로 활동하면서 네. 딱 보면은 이 장어가 중국에서 온 장어인지
통영 앞바다에서 잡은 장어인지 한번 합니다. 말을 걸어요. 말을. 17살부터 네, 그렇습니다. 말을 걸어서 20년을 네. 말을 걸어서 막 중국말 하는 장어는 돌려보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장어가 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왜 돌려보냅니까? 돈이 되는 장어하고. 아니. 장어한테 말 걸어서 네. 장어로부터 답을 들을 수 있는 건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아. 20년 동안 통영 앞바다를 누벼온 수산물 전문가 주상현 대표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얌테이블의 자연산 구이용 순살 바다장어. 벌써 이름만 들어도 침이 고이지 않습니까? 가격이 아주 쌉니다. 자연산 장어인데. 자연산이에요. 양식이 아닙니다. 네. 자연산이에요. 자, 300g 통상제이 한 사람에서 두 사람 네네. 몫의 그런 장어인데 여기에 더해서 소스까지 해가지고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보통 바다장어 한 2인분 정도면은 한 36,000원? 뭐 4만 원 그 정도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4만 원 비싼 정도 데는 줘서 먹죠. 그렇습니다. 자연산 장어. 비싼 데는 한 5만 원 넘어갑니다. 네네. 나 김용민닷컴에서는 11,900원. 오, 11,900원이요. 11,900원. 네. 양념까지. 그렇습니다. 아. 소스까지. 그래요. 간편하고요. 받아서 꺼내가지고 굽기만 하면 됩니다. 오. 뭐 이런저런 절차가 필요 없어요. 손질할 필요도 없고 집이든 캠핑장이든 네. 그냥 받아서 굽기만 하면 됩니다. 음. 신선해요. 주문이 들어오면은 살아있는 장어를 그 자리에서 손질해가지고 바로 냉동 포장을 해서 배송합니다. 냉장에서 보낸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부패하지 말라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냉장에서 해야 고기가 네. 살이 숙성됩니다. 아. 요즘 바다고기든 육고기든 냉동. 숙성, 네. 숙성이 중요해요. 네네네. 예, 자 그래서 잡을 때가 아니라 소비자 손에 도달할 때, 네. 이 바다장어가 어떤 상태인지 여기까지 고민하는 주상현 대표. 네. 예, 이분은 자기 대권을 노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통영에서. 네. 통영에서. 예, 장어들의 지지를 받아서. 장어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하긴 뭐 여권도 있는데 장어가 투표 못 하겠어.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약간 우리가 장어랑 경쟁해야 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기름 장어는 안 됐습니까? 기름장어는 기름이 너무 많이 기어. 네. 이 장어랑 다른 건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장어는 네. 완전히 아. 영양 만점의 순살에 사실 순살 바다장어가 온라인 얌테이블의 순살 바다장어가 온라인 장어 중에 가장 많이 팔립니다. 가장 많이 팔린다는 게 뭐예요? 구매하고 가장, 또 네. 구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맛있다는 얘기죠.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사실은 여러분들 최저가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닷컴으로 김용민닷컴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살만받기는 아쉽고 장어는 또 장어탕, 네. 장어 뼈튀김. 아, 뼈튀김 요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죠. 정말 네. 맛있거든요. 이게 예. 또 사실 중장어, 대장어 1kg 시키면요. 저희가 장어 머리와 뼈까지 오. 뺐습니다. 싱싱한 상태로. 그래서 이제 사실 장어 머리가 도착하면은 딱 열잖아요. 네. 장어가 말합니다. 왜? 나까지 먹으려고? 국산이 확실합니다. 아, 그렇죠. 한글. 이 말을 한문 우리말로 합니다. 우리말로. 중국어가 아니라. 네. 아하. 네. 자, 그래요. 통영 자연산 바다장어 근해 통발 수협 18번 중매인. 근해 통발 수협 18번 중매인. 네, 이름이 뭐예요? 별로 좋진 않네요. 아니, 근해는 근해가 아니라 아, 네네. 가까운 바다. 아, 가까운 근해. 바다. 네네. 근해 통발 수협 18번 중매인인 한산도 수산이 팔딱팔딱 뛰는 장어를 직접 눈으로 선별하고 있고 중간 유통 없이 산지에서 100% 살아있는 장어로만 보냅니다. 이미 도착했을 때는 운명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렇지만은 저희가 양심적으로 죽는 장어 절대 사지도 팔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죽었더라도 부활한 장어는 저희가 취급을 합니다. 예수 장어도 있습니까? 부활한 장어. 예.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포장한 지 3일 만에. 에이,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고 제가 있어. 또 불경하게. 네, 지옥 갈 거야. 저희가 먼저 해놓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김용민닷컴에서 얌테이블의 네. 순살 바다장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저 장어 아시다시피 스태미너에 엄청나게 좋습니다. 네. 난리가 나요. 유명하죠. 예, 비타민 A가 소고기에 200배 들어있어요. 소고기에? 네. 어. 그 소고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는 얘기죠. 아니, 농담이야, 둘다 농담. 영이니까 농담이야. 나중에 한우 들어온다고. 농담입니다. 예. 자, 그리고 불포화 지방. 지방이 없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 불포화 지방은 좋은 지방이에요. 아, 그렇죠. 게다가 비타민 B, 1, 2, 그리고 철까지 풍부해가지고
철까지 풍부해가지고 네. 사실 이 포항제철에서 철이 모자랄 때 네. 장어를 투입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습니다. 노화 방지에 보양식품 동맥경화에도 좋습니다. 네. 장어, 네, 매우 담백한 맛. 앞으로 통영의 신선한 수산물이 네. 저렴한 가격에 입점할 예정이니까 예고편부터 접해보시죠. 명절 때 이만한 게 없는데 말이죠. 네. 자, 바다장어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이런 보람 때문에 저희가 맞습니다. 주위의 업데이트 자, 그렇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또 술도 준비됐네요. 술이 아니라 네. 양념 소스. 양념 소스. 뭐 드셔도 됩니다. 예, 양념 소스. 완샷 갖다 주시죠. 완샷. 예, 알겠습니다. 완샷 소스를.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바다 소금구이가 되겠네요. 이게 소금이고 예. 이게 매콤. 자, 요거는 이게 이제 간장. 네. 요게 이제 바로 생강에다가 네. 생강 얼마나 몸에 좋습니까? 네. 슬쩍 이렇게. 이게 정통으로 먹으려면 일단 이걸 어. 짚고 그러네요. 딱 이렇게 해서 응? 너무 맛있어요. 찔푸세요. 딱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제 먹는 거죠. 오, 야. 아 여기 진짜 레몬이 괜찮죠. 이게 네. 제가 이제 한번 장어 먹고 진짜 몸이 살아난 적이 있었어요. 너무 피곤했는데 장어 먹고 확 배고팠는데 네. 그때 그 맛이에요. 이게 배달이 온 장어인데도 불구하고 야 예. 이게 신의 한 수네요. 이게 그래요, 진짜. 오. 아, 그게 맛있습니까?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야, 살도 죄송하지만 가운데 이게 보통 이제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냉동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해동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냉동고에 들어갔다 온 그런 그럼. 냄새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냉장이라 전혀 그런 건 없네요. 야 이게 각각의 독특한 맛이 있네요. 이게 이게 부모님께는 내 선물하면 안 돼. 왜요? 동생 생겨요 또? 동생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네. 동생. 어? 내일 모레 50인데 동생 생겨봐. 네. 그거 참 피곤하다. 그렇죠. 그 갓난애가 형 하면서 기어올라봐. 제 아들보다 어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매콤한 거 맛있어요. 소고기보다도 한 200배 맛있어요. 네. 여성분들 너무 좋아할 것 같다 이거. 피부에도 좋아요 이게. 피부 노화 방지하고. 다 느끼하진 않은데 특히 이게 뭐랄까 이 장어에 좀 음. 그런 거에 딱 보완을 해주네요. 매운 거. 간장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간장은 진짜 독특합니다. 다양하게 먹어봐야지. 와, 간장. 간장도 맛있어요. 간장도 맛있어. 소금구이, 양념구이, 그리고 간장구이. 이거 그냥 팩을 뜯어서 바로 잘라가지고 굽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있는 그대로 회로 먹을 수는 없습니까? 장어회는 좀 더. 그래요? 다 입에 들어가면 똑같은데. 아 근데 이 앞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같이 싸 먹어보세요. 이거 진짜. 야 이거 야채랑 이렇게 먹으니까 뭐하고도 이게 착용이 잘 돼요. 이거 그냥 쪽파를 구운 거예요. 맞아요. 와, 이 생강까지 가봐. 생강까지 가면은 최고의 영양 스태미너에 네. 양대축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레몬 소금이라는 거죠? 이거 되게 상큼해요. 레몬 소금. 레몬이에요? 이거 생강 아닌가? 생강하고 소금하고 레몬 많이 그래요. 이거는 배달해서만 드셔야 됩니다. 네, 왜요? 이 통영 얌테이블에 네. 그 통영 자연산 바다장어는 음식점이 따로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은 배달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음식점을 두면은 이게 너무 스타미나가 도니까 네. 갑자기 남성들 바지 속이 추렁추렁해가지고 장어가 들어간 줄 알고 잘못하다가 절단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주머니 동전 같은 거 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네. 팔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이거 너무 맛있다 진짜. 굉장히 김용민 닷컴과 잘 어울리는 성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장어를 우리가 왜 옛날엔 잘 안 먹었지? 비쌌잖아요. 일단 가격이 좀 비싼 데다가 이게 이렇게 다양한 맛이 안 나왔죠 초창기에. 그렇지. 네. 맞아요. 근데 1, 2인분이 지금 11,000원밖에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럴 땐 무슨 술하고 같이 하는 게 좋겠어요? 정동지. 장어는 소주죠. 소주? 네. 잘 드시는 소주가 뭐예요? 저는 뭐 웬만한 건 잘 먹습니다. 특히 주로 먹는 거는 이제 그 참이슬. 참이슬 광고해 주세요. 빨간 걸로. 아니 청주에 가면 그 시원이라는 소주가 있습니다. 청주는 그 브랜드예요? 아니 근데 나는 몰랐는데 저희 이제 아버님이 가끔 제가 내려가면 이제 드시거든요. 야 그거는 굉장히 순한데 시원이요, 시원. 시원.
먹으니까 시원이 생각이 나. 시원. 모든 술이 다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청아랑도 되게 잘 맞겠네요. 맞아. 아 맞다. 청아. 무엇보다도 청아. 고도리 와인이 제일. 네. 고도리 와인은 김치찌개랑 먹어도 맛있습니다. 아 그래? 고도리 그럴 와인은 것 같아요. 좀 맛 자체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저 소금구이는 태안자염에다가 구워 먹어야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격가지가 많이 나오네. 진짜 맛있다. 맛있다 진짜. 사실 이 자리에서 확인을 못 하는데 네. 제가 오늘 밤에 장어의 네. 효과를 어쩌려고 체험해 보고 오겠습니다. 헬스 끊는다고? 오늘 밤에. 오늘 이사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매콤한 거랑 간장은 딱히 뭐 다른 거 곁들이지 않아도 그냥 요거 자체로 술이랑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요거는 좀 곁들여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소금구이는. 요 소금구이는 진짜 야채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조합해서 먹으면 딱이에요. 이건 그냥 먹어도 돼요 이렇게. 이 레몬 이거에는 소금구이가 제일 잘 어울리네요. 이 두 개는 이렇게 양념이 돼 있으니까 바로 그냥 먹어도 되는데. 장어 잡아보셨어요? 생물장어. 잡아보진 않았죠. 오, 힘이 이게 장난이 아니야. 장어구이 먹으러 갈 때 음. 잡는 거 징그러워서 못 봅니다. 장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뭐가 지금 지어내고 있죠. 먹느라 지금 멘트가 생각이 안 나. 모든 피가 아래쪽으로 좀 쏠리고 있어가지고 아, 듀네 쪽으로 안 돕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엄마 근데 뭔가 바다장어인데 이 민물장어를 먹는 것 같은 힘이 느껴지네요. 민물장어와 파라장어의 차이가 뭘까요? 민물에 살고 바다에 살고. 바다장어는 민물과 달리 대양 바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상과 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왜 웃어요? 장어 기상까지 나옵니까?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네.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 건강에. 네. 네. 바다장어. 야, 이거 진짜 양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요거 한 3팩 사가지고 추석 때 식구들 모였을 때 저녁으로 네. 삼겹살과 함께 구워보세요. 기름이 보통 기름이 아니에요, 이게. 꼬리의 맛도 한번 체험해봐야 돼, 꼬리. 장어를 먹을 때 꼬리를 먹으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렇지. 뼈는 장어뼈 튀김. 네. 튀김 되게 좋아해요. 어떻게 맛있어요, 그게? 뼈를 그냥 튀긴 건데 바삭거려가지고 입 안에서 다 부서지고 넘어가요. 과자같이 그냥 맛있어요. 약간 그 장어가 가지고 있는 기름기도 뼈에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걸 튀기면은 하여튼 목 넘기면 쑥 넘어갑니다. 과자 같은데. 이 꼬리가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응? 아, 행복하다. 네, 행복해 보이시네요. 야. 아, 정말 추석에 이만한 게 없어요. 네. 이것만으로 데이트 측에서 이런저런 음식 준비하지 마시고 통영 자연산 바다장어 얌테이블. 얌테이블은 통영 앞바다 20년간 통영 앞바다에서 수산물 전문가로서 37세 우리 네. 주상현 대표께서 자신의 인생을 거는 장어를 여러분들께 내놓고 있습니다. 17살부터 이 길에 매진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장어계의 손흥민이라고. 장어계 손흥민. 네. 야 이게 간장게장이 밥도둑이라고 그러잖아요. 야 이 장어를 먹으니까 이게 밥도 좀 땡기고 술도 땡기고. 야 이 묘하네 이거. 요거 선물 세트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옆에 그러네.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그렇지. 그러네. 그런 건 없습니까? 곧 생길 것 같습니다. 5팩 사서 네. 포장지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신문지로. 네, 신문지. 네. 아우 이런 거 좀 앞으로 좀 자주 주세요. 지금 방송이니까 가만히 있지. 정상근 선수하고 이렇게 만약에 먹었다. 이미 소주는 수병이 작살이야. 한 점에 한 잔입니다. 아작이 나는 거지 이게. 네. 다 먹으면 한 팩 더 뜯을 것 같아요. 맛있어서. 이 포장이 마치 회포장 같고 네. 이게 초장 같지만 아닙니다. 이거 구워 드셔야 돼요. 그치. 이게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게 빨딱 쓴다고. 댐벼 막. 뭐가서요? 여기 저 고기가. 아, 장어가? 댐벼. 네. 야 구워야지. 어? 그냥 먹으려고? 네. 이 새끼 봐라. 눈 똑바로 뜨고. 네 그렇습니다. 요걸 바지로 먹을 수가 있어요. 장어들한테. 나 이거 보니까 진짜 딱 장어가 여기 딱 보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일본 장어가 축구에서 이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한국 장어가요? 네, 한국 장어, 통영 출신 장어들이 네. 군대 안 가겠네요. 몇몇 장어들은 외국으로 수출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몸값이 급등했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냥 정신없이 먹다가 네. 나는 이제 광고를 끊고 이제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은 그런 생각이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걸로 이제 끝내자. 예전에 이거 먹고 집에 갔다고. 지금 이거는 광고 방송이 아니라 그냥 먹방이야. 심지어 별로 말도 없어요. 말도 없어. 계속 먹어 지금.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점심 혹시 안 드셨습니까? 네? 그냥 먹고 왔지. 그럼 뭐. 그러니까 다 먹고 왔는데 지금 이걸 싹쓸이를 하네. 그러니까 왜 이런 제품들이 김용민닷컴에 들어와서 최저가로 팔리느냐? 네. 저희만 팔기 때문에 이런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지만 최고의 상품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민닷컴에서 파는 게 뭐 어디 가서 딴 데서도 살 수 있는 제품들이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제품들에서 한번 희열을 느껴보세요. 이게 아주 보배 같은 제품들이 많거든요. 네.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얌테이블의 통영 자연산 바다장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맛있는 거 만드는 기업은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돼요 이거. 그냥 이거 웬만하면 남기거든요. 네. 네? 남기는 게 아니라 방송 때문에 이걸 어쩔 수 없이 컷하고 가는데 지금은 전혀 방송 뭐 하거나 말거나 그냥. 보는 사람도 점점 뚫던데 뭐. 그렇지. 이거 끝까지 보는 인간들 이상한 인간들이야.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좀 다르게 한다면서요? 어떻게? 광고하고 방송하고 광고하고 방송하고. 그렇지. 제 주변의 지인들은 딱 광고까지만 보고 안 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붙잡아두기 위해서 네. 광고 방송. 이 전략 좋은 것 같아. 자, 그래서 제가 그 장어 먹고 네. 한 아이템 다루고 네. 또 광고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쭉 앞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스킵하라고. 다음 광고는 한 1시간쯤 나옵니다. 여러분 장어 끝냈습니다. 네. 저희 끝냈어요. 와. 난 진짜 조금만 먹고 방송 하려고 그랬는데 야 이거 다 먹네 진짜. 자, 여러분 통영 자연산 바다장어. 저희가 어떻게 방송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네. 스태미나의 왕, 스태미나의 트루킹, 킹. 하다가 테이블이 목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가지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통영 자연산 바다장어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에 만나세요. 최저가에.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친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피로와 무력감에 지친 인민들을 위하여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적극 추천하시었다. 페루의 산삼으로 불리는 마카가 몸에 좋은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 명절 선물로도 핵무기급인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강한 남자, 자신 있는 남자, 궁금한 남자. 남자 보양의 끝판왕 궁금한 남자는 고단백 굼벵이, 마카, 아연, 녹용 등의 재료를 최적의 배합 비율로 만들어 남자들의 파워와 에너지를 극대화시킵니다. 궁금한 남자는 건강한 남성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검색창에서 궁금한 남자를 검색하세요. 전화 상담 1833-6654.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네, 관훈 라이트 클럽. 네, 제가 장어를 치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장어의 기운으로 첫 번째 소식. 저번 주에 뭐 짧게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김현 PD의 요청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국회에서 지금 OTT 그리고 뭐 1인 방송에 대한 신규 서비스를 이제 뭐 방송이라는 틀 안에 포함시키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방송법을 논의 중인데요. 네. 이게 아직 뭐 그냥 초안을 공개를 한 수준이어서 그러니까 초안을 공개를 했다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 뭐 발전을 시키자 뭐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누가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뭐 누가 입법을 했다기보다는 국회에서 그 모임이 있대요. 국회에서 뭐 방송법 관련된 뭐 논의를 하는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좀 공동으로 일종의 좀 토론 자료 같은 걸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화두를 던졌다 뭐 이런 수준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뭐 방송법이라든지 이 방송의 뭐 사회적 역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개정돼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워낙 좀 방송법이 20년이 넘었고, 예, 이게 이 방송법이 이제 TV 아니면 뭐 신문 이런 게 이제 미디어의 전부일 때 그 틀이 만들어진 거여가지고 지금 변화하는 환경에 좀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아마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좀 논의가 이것저것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역시 이제 좀 가장 뜨거운 감자는 좀 이게 달라진 미디어 시장 그리고 이 다변화된 뉴스 그리고 뉴스에 대한 해석에 대한 그런 컨텐츠들을 좀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가 좀 쟁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몇 가지 눈에 띄는 조항들이 있는데 뭐 IPTV 사업법과 뭐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을 방송법에 통합하는 좀 이런 것들 그리고 유료 방송 사업과 이 방송 콘텐츠 제공 사업 등의 분류와 인허가 체계를 개편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공영방송의 범위와 뭐 공적 책무를 부여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인데 말이 어려워요. 쉽게 얘기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OTT 사업자들, 이런 사업자들이 이제 부가 유료 방송 사업자로 규정이 될 수 있다. 넷플릭스. 네네. 그 넷플릭스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크롬캐스트나 아니면 직접 뭐 HDMI 선을 연결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터넷 방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넷플릭스가. 근데 그걸 방송의 영역으로 끌어온다. 네. 그러니까 방송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규제할 건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가능할까요? 굳이 허락 안 받더라도 넷플릭스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국에서 철수하겠다. 네. 그러면 해외에 있는 넷플릭스 인터넷만 연결하면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상파 같은 경우는 이 국민들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잖아요.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뭐 어느 정도 국가가 딱 이거를 하겠다라고 해서 좀 망을 까는데 뭐 여러 개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재적인 그런 망들을 이용해 온 것이 지금 방송법의 규제 대상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인터넷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콘텐츠 제작 이런 거로 규제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 인터넷 세계라는 것 자체가 뭐 국가에서 만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이제 규제할 수 있느냐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또 역으로 또 생각하면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조회수가 많지만 무슨 TV 무슨 TV만 그런데 보면은 얼마 전에 좀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몸살 때문에 휴가를 하루 냈는데 이 문재인 뇌출혈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거짓말을 그냥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은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그걸 딱 볼 때 자기가 얻은 정보로만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 8시 뉴스건 9시 뉴스건 아니면 유튜브에서 거짓말이건 그걸 다 떠나서 이렇다더라 라는 거를 사람들이 뉴스로 접하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나는 거죠. 뭐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 대통령 건강 위기설은요. 간단해 보여도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대통령을 지금 수구 세력들은 무능하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심으려고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무능하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대통령 좀 오래 못하겠네. 바꿔야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런 기반 위에서 사실은 저자들이 막 광장으로 몰려들고 나오면은 못 쓰겠는 걸.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어떤 그 기반 닫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초장에 다스리지 못하면은 네. 저자들의 그 역모를 방치하는 그런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예. 뭐 김성태 그 원내대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말고 대체 뭘 할 수 있는 게 있냐.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무능 중에 무능이 뭡니까? 뭐 의지와 실력을 떠나서 무능 중에 무능은 건강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박근혜가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외양을 보면. 외양을 보면요? 예. 외양을 보면은 박근혜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외형을 보면 일단 문통께서 조금 더 왜냐면 머리가 백발이고 하시니까 마스크가 되니까. 근데 박근혜 때 박근혜 건강 이상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박근혜가 뭐 심한 뭐 몸살 감기를 앓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네. 또 관저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이상설은 박근혜와 무관했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일 열심히 하고 또 잘 알다시피 특전사 등 체력이나 건강에 있어서는 딱히 그걸 갖고 트집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걔들 계속 나발 부는 거야. 네. 건강 이상하다, 뇌출혈이다, 뭐 무슨 치매 왔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초장에 단속하지 못하면은 얘네들한테 역모를 할 수 있게끔 밑자락을 깔아주는 꼴이 네.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늙게 보이는 것들을 다 청산을 해가지고 탈모도 있으시더라고. 다 심어가지고 왜 머리를 길러가지고 네. 헤드뱅잉도 가능하도록 당연히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그 수염도 쫙 이렇게 기르시고 문재인 대통령. 네,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 네. 이제 여자 나시를 입고 다니면서 이 알통 보여주고 네. 그렇게 해서 젊음을 과시하면은 푸틴처럼? 그렇지. 그러면 아무리 옆에서 건강 이상설해도 야 웃기지 마. 어딜 봐서 저 양반이 뭐 건강 이상설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니? 이렇게 이미지를 심어줘야 된다. 그냥 통영 자연산 바다장어를 드시는 그렇지. 그거 드시는 모습만 보여줘도 이 양반 건강하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가짜 뉴스들이 그냥 마구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막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막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잔치국수 먹던 놈들 있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식의 좀 완전 품격이 또 떨어지고 뭐 말도 안 되는 방송들이 계속 쭉 나오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방송법으로 포함시키면은 이게 사실 처리가 되게 간단해지죠. 주옥순이가 저희 시사 논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도 못합니다. 우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최근에 그 유튜브 쪽에서 흔히 말하는 일단 그 태극기 부대 이런 유의 방송들이 이제 계속 구독자 수로 보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김어준보다도 인터넷에서 뭐 이렇다면 다 김어준으로 상징화를 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유튜브 쪽에서는 낙검수 흔히 말하는 그 멤버들이 하는 방송보다 태극기 부대 방송들이 훨씬 높다라고 이제 이렇게 조명을 하면서 끝에 코멘트로 어떤 교수 코멘트를 처리를 하면서 딱 했는데 그 태극기 부대 방송 있지 않습니까? 땡땡땡 TV 뭐 이런 방송들 은근히 견제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봤을 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수의 어떤 그 진영의 헤게모니를 자칫 이런 쪽한테 나중에 요 얘기네요. 이 고려대 김문주 맞아요. 교수. 네.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에서는 우파의 목소리를 담는 콘텐츠가 늘어나는 건 이 담론 시장의 좌우 균형 관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그 내용이다. 이 규제나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파 매체들은 가짜 뉴스의 위험이 항상 있는 만큼 논객들 스스로 건전한 담론 형성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딱 해서 얘기를 딱 하면서 전 저기서 뭐냐면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중심을 잡는 이런 매체다. 이런 걸 은연중에 깔고 있는 게 아닌가. 하여튼 조선일보가 뭘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는 비중 있는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비중 있게. 그 비중 있게 실은 기사들 대부분 보면은 회사의 이익, 사주의 이익이 그 모티브가 되는 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TV조선이나 조선일보가 지금 우파 시청자들을 유튜브에게 빼앗길 상황이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견제에 들어갔다. 아주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예.
근데 진짜 지금 이 유튜브가 거의 뭐 포털을 슬쩍슬쩍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뭐 여러 여성 부분에 이번에 언론재단에서 뭐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이 1,21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94.2%가 유튜브 이용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39.5%니까 40%가 매일 접속을 하고 그 중에 또 어쨌든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가 뭐 물론 이제 음악이 한 70%로 압도적이긴 한데 그 다음에 뉴스나 시사 정보도 한 35%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이런 시사나 상식 이런 정보들을 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 조선일보 시청자들인데 이 생각에 지금 저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우리도 그런 방송을 하자니 품격 떨어지고 또 나중에 되치기 당할 수 있어서 그렇게는 또 못하고. 그렇죠. 뭐 조선일보는 그렇게 하진 못할 텐데 그냥 뭐 정장 입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조선일보나 유튜브 비싼 카메라 앞에서 그렇죠. 비싼 조명으로. 어쨌든 뭐 그런 식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요거는 좀 고민해 볼 부분이긴 하죠. 어쨌든 방송법안에 포함시키면은 그냥 이제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너네 이런 거 하지 마라고 해놓고 뭐 아예 그냥 또 못하게 그냥 허가를 같은 거 막 취소를 해버리고 막 그러면은 뭐 나중에 또 그런 짓을 하면은 그냥 차단만 해버리면 되는데 요게 이제 뭐 민법 뭐 명예훼손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재판 과정도 길어지고 그리고 이 건건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 대응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죠. 자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방치하면 안 되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 소송 건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누군가가 제가 대학 강의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들한테 막말을 가르칠 것이다. 아직 강의 안 했잖아. 강의했지. 1학기 때. 그래서 강의 수강 계획서 이런 데서 강의 계획표에서 막말 항목이 없는 점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이 친구들이 거짓말했다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막말하시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데 원래 김윤 PD께서 뭐 방송 중에서는 막 욕설도 하시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 사석에서는 절대 안 그러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분이 방송에서는 좀 그래도 이 사석에서는 정말 하여튼 욕도 잘 안 하시고 굉장히 좀 예의도 깊으시고. 아니 이게 지금 김용민 PD와 제가 뭐 알고 굉장히 오래되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있어본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이 김용민 PD의 욕은 방송용 컨셉이지 방송 끝나면 남들은 평소에 욕하다가 방송할 때 욕을 안 하는데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SBS에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볼일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김용민 PD가 목소리가 어떤 개새끼가 똥을 이렇게 싸놨어. 아니 어떤 씹새끼야. 아니 똥을 왜 있잖아 그 아주 알아. 다 튀기에 새끼야. 아니 진짜 나도 그거 할 말 많은데 정상면허서 알잖아. 뭐요? 미디어오늘 당산 고안빌딩 거기 그 미디어오늘 그 층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있는데 그 치우는 아주머니가 되게 이제 이 칼 같으시거든. 내가 큰 걸 보고 있는데 옆에 그게 막혔나 봐. 그게 막혀가지고 그 아주머니께서 계속 막 이걸 이렇게 막혀놓고 이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볼일 끝나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옆에 아주머니가 빨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눈물 내리고 나왔거든. 그 나한테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 막 여기 이 회사 3층에 이 미디어물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그때 기억나? 텔방에 미디어를 텔방에다가 몇 시 부근에 몇 시경에 여기서 똥 싸놓고 막힌 사람 자수하라고. 그게 진짜 내가 어느 정도냐면 진짜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네, 어쨌든 김윤 PD가 말을 왜 돌리고 퇴사의 이유가 혹시? 아니 아까도 그 똥이 제 똥이 아닌데 괜히 찔린다고 같은 화장실에 있으면 괜히 나 부끄러워지고. 양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왜 있잖아요 그 주변에 최악의 상황이요. 최악의 상황. 얘기하지 마. 아이 씨발.
아 똥을 쌀 때 막 춤을 추나 봐. 적당히 해야지. 아니 그거 시간대 특정하면 범인 이렇게 좁혀집니다. 아니 아침마다 와서 그래. 그러니까 좁혀진다고. 아니 한동안 없다가 갑자기 오늘 아침 또 등장한 거야. 이 개새끼네.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위층이나 아래층에서 올라와서 사고를 치고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니 씨발 어떻게 똥을 그렇게 쌀 수가 있지? 그래서 저도 옆에서 일을 보다가 너무 무서워서 오늘은 김윤 PD 건드리지 말아야지. 그 옆에 있었구나. 네. 아이씨. 자, 여기서 잠깐 뿌리 깊은 샴푸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탈모 초기에는 회복이 빠르지만 장기 탈모인은 실패와 불신이 많기 때문에 모발 이식 불가 상태까지 포기하고 악화됩니다. 더 늦기 전에 꼭 피부과 전문의에게 간단한 두피 검사와 약물 치료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호르몬 부작용, 요요 현상, 평생 사용 부담 없는 3개월분 18,000원.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1566-7871 1566-7871 알겠습니다. 네. 그래 어떻게 그래서 결론 무슨 소리겠죠?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방송하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인터넷 안에 있는 이런 많은 컨텐츠들을 어떻게 다 하나하나 다 볼 거냐 뭐 이런 반론도 있고 또 어쨌든 인터넷이란 망은 뭐 국가가 어떻게 뭐 개입할 수 있는 망이 아닌데 뭐 이 부분에서 뭐 어떻게 개입을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 만약에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막 그 뭐 하여튼 뭐 누구누구 TV 뭐 이런 것들이 방송을 해서 그걸 막는다고 쳐도 그러면은 뭐 그게 해외 서버로 가가지고 똑같이 하는 애들은 그건 건드릴 수 없지 않느냐 좀 이런 반론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건 사실 방송 심의 기구가 생기고 규제하고 이러면요 그게 권력 작용이 된다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우리들끼리 아 이거 아니지 않느냐 서로 이렇게 지적하고 뭐 정말 말 안 들으면 저처럼 소송을 걸거나 그렇게 가야지. 이건 뭐 자꾸 권력기관이 개입해서 너 이 방송 하지만 너 왜 이 방송 왜 만들었어 이러는 순간 벌써 그 구조 자체가 억압적인 구조가 돼 있어요. 네. 저는 규제는 정말 그 특히 방송과 관련한 이런 규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규제의 손길을 자꾸 뻗치려고 하면은 그 이제 필요성이나 이런 거는 이해는 하는데 손길을 자꾸 뻗치다 보면 이게 반작용, 역작용이 더 많아요. 저 얼마 전에 저 뭐 일이 있었는데 뭐 방송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몇 달에 걸쳐서 씹는 거야. 그 방송에서 또 다른 진행자가 뭐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빼고 나머지 후보만 초대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민원을 넣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특정 후보를 초대하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특정 후보가 초청을 거부했어요. 네. 그럼 그 특정 후보한테 나오시라고 공문 한 장 보내거나 뭐 문자를 보내거나 그러면은 면책된다. 근데 도리어 몇 달 동안 이재명 지사를 주야장창 씹는 이 방송은 심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했더니 이게 뭐 또 저는 그 사람들 동파리 형들이라고 그러는데 동파리 형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작가의 얘기를 좀 순화시킨 겁니까? 네, 동파리 형. 또 형까지 붙여줬어. 형까지. 네. 형까지 붙여줬어. 동파리 형들이 또 난리가 났고요. 네. 뭐 그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그 방송에서 어이 김용민 씨,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아니 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 난 몰랐는데 동기 형이 전화가 왔어. 아니 나는 그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 트럭고 가고 있는데 순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실제 방송은 아닐 것이다라는 순간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하는 거야. 뭐 그런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TV에서 막 이렇게 싸우다가 갑자기 그 TV 주인공이 시청자를 가리키면서 너 덤벼보자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네. 아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래서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나도. 그래서 뭐 그 뒤로는 아예 얘기를 안 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무슨 민원을 넣는다든지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어디까지나 청취자고 또 당사자인 입장에서 그냥
규제 없는 공간 안에서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방송하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지. 근데 그걸 갖고 난 민원 걸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여간 그 작가는 그만뒀다고 하더라고. 예. 그 작가가 그렇게 썼고 뭐 하여간 방송사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나 봐요. 그런데 저는 차마 그 양반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 출연자들도 뭐 만들어 온 원고인데 그걸 또 그냥 묵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매번 그렇게 좀 의견 차이가 있었던 모양인데 심의기구까지 갔으면은 요거는 100이면 100 요거는 심의가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뭐 여러 이유 중에가 있지만 제일 놀랐던 거는 그건 김용 PD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 개인 의견을 밝힌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 김용 PD가 셀럽이긴 하지만 그 개인 의견 밝힌 거를 갖다가 공중파인데 거기서 그렇게 반박을 해버리면 그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차원이 다른 문제. 그 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 김용민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할 거야? 그거 보니 김어준도 씹혔고 이동영이도 씹혔더라고. 이동영 작가도. 그 라디오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이동영 모르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죠.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그 얘기를 하면 맥락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뭐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작가를 흉보거나 비난할 마음이 없어요. 또 그 양반의 방송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 작가가 이제 쓸 수 있어요. 원고를 그렇게 쓸 수는 있는데 방송사에서 이거 나가면 큰일 납니다. 이래서 만약에 뭐 의견을 제시하면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방송사가 권력이라서가 아니라 방송사라고 하는 조직도 사실은 국가로부터 전파라는 것을 위임받은 곳이기 때문에 위임받은 곳이에요. 말하자면은 그 집주인이 아니야. 월세 사는 사람이야.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내 맘대로 한다고 뭐 거기다 똥도 싸고 뭐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집인데 가정주택인데 뭐 도축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집주인이 그는 용납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통제를 받아야지. 집주인은 국민이고 세입자는 방송이에요. 그런데 방송사가 그런 것들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 난 문제다. 방송사를 얘기한 거예요. 작가나 진행자가 뭐 그런 의견이나 입장을 방송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걸 방송사가 통제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전파에 사유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상파 방송 진행할 때 PD 말은 웬만하면 들어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또 뭐 나름대로 또 방송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시키는 대로 해. 그 왜 그러겠어? 이 내 게 아니니까 방송은. 그러나 팟캐스트는 내 겁니다. 똥싼 새끼, 씨발 새끼야. 여기 똥이 얼마나 예민한데. 아이 씨발 아니 진짜 똥 좀 깨끗하게 쌉시다. 진짜. 아니 그냥 똥 쌀 때 가만히 있어. 씨발 왜 그 똥을 이 방송은 광고 아니면 똥이야. 아니 이게 방송사 같은 데 보면 화장실 급하게 사용할 때 보면은 진짜 이상한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 자 그래서 여간 방송은 공공재라는 점은 분명히 하되 적어도 인터넷 라인으로 나오는 거는요. 그거는 공공재일 수가 없지. 그냥 우리끼리 통신수단이야. 많은 사람들이 보는 통신수단일 뿐이라고. 근데 그걸 갖고 규제한다? 나는 그거는 또 하나의 어떤 그 권력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정 기능이 있다는 거를 저 국회나 정부 당국자들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조선일보 기사 언급했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에 흔히 말하는 땡땡땡 이런 TV가 점점 이제 구독자 수가 늘고 영향력이 늘어날수록 제가 봤을 때는 그 보수 언론 내에서 헤게모니 쟁탈전 벌어질 겁니다. 그렇죠. 자주 스스로 돼요. 근데 저도 뭐 이렇게 굳이 이거를 뭐 어떤 법을 통해서 규제를 하는 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뭐랄까 하여튼 가짜 뉴스 유포, 좀 허위 사실 유포, 뭐 사실 적시가 명예훼손 뭐 이런 거를 없애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그냥 민사로 하지 뭐 이제 뭐 형사로 하지 않는 거 뭐 그런 거는 찬성인데 다만 이 가짜 뉴스 이런 거를 유포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민사에서도 좀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 그 민사로 가려면 이제 고소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피해를 피해당한 분들, 권리를 침해당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됩니다. 특히 보수 매체들. 그렇죠. 그러니까 귀찮다고 아유 뭐 지질 되면 지져봐라 이러지 말고 나 혹은 나와 유관한 누군가 아니면 꼭 자기가 아니라도 돼요. 누군가를 비난을 했는데 그 네. 비난의 근거가 가짜야. 가짜 뉴스야. 그러면 바로 고발하면요.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형사 영역이긴 하지만은 그러면 그 사람들 불려가고 큰일 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가짜 뉴스 보실 때 그냥 보고 캡처해서 그냥 SNS에만 올리지 마시고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고. 왠지 하면서도 무덤을 파는 듯한 기분이. 우린 말고. 네. 아유 우리 불쌍해. 네. 5만도 못 찍어. 5만도. 그러니까요. 그렇죠. 구독자 수가 아직 3만 못 넘었어요. 네. 구독자 100만 넘으면은 그때 고소하세요. 갑자기 그 보수 진영에서 구독을 막 누르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좋습니다. 네. 이건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노꼬의 눈물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은 노꼬의 눈물과 함께합니다. 제주의 오가피로 정성 들여 담근 약조 노꼬의 눈물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우리술 품평회에서도 입상한 노꼬의 눈물을 명절 선물용으로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품질은 최고고요. 몸에 좋은 술 노꼬의 눈물입니다. 자, 이제 또 광고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광고를 앞에다 몰아넣으니까 앞에만 보고 딱 스톱 누르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런 꼼수에 넘어갈 수 없겠죠. 근데 지금 약간 생소합니다. 예. 왜냐하면 광고하면서 먹방했다가 본방에서 똥 얘기했다가 네. 지금 자, 이제 자지 얘기하자. 아래. 자, 농담이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최고의 상품. 네. 자, 김용민이가 말이죠. KT 모바일 샵. 아이폰 네. X. X. 이게 최신. 네. 뭐죠? X 맞습니다. X, 아이폰 X. 아이폰 X. 바로 여기서 구매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김용민은 김용민다고 비싸겠지. 그런데 그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 혜택을. 네.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뭐 대용량 파일을 보낼 때 몇백 메가 뭐 기가 보낼 때 동사가 이제 뭐 랜이 연결되거나 혹은 뭐 와이파이 있을 때 하는데 이걸로 합니다. 테더링으로. 핫스팟으로. 핫스팟으로. 예. 무제한이니까. 무제한이니까. 그렇죠. 이거 전혀 빠르기도 엄청 빨라요. 무슨 저기 와이파이보다도 빠른 것 같아. 네. 실제로 와이파이보다도 빠르고요. 자, 이걸 여러분들께 저만 누리기엔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께 또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자, 일단 아이폰만 되느냐? 아닙니다. 아이폰 X, 갤럭시 S9, LG G7 ThinQ 최신형 제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구입하십시오. 자, 게다가 김용민.com 적립금 18만 포인트. 18만 포인트? 18만 포인트를 드려요. 전에도 18만이었나요? 전엔 15만. 18만으로 업그레이드 됐고 그러면 18만 원이 누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고 김용민.com에서 자유롭게 쇼핑하실 수가 굳이 있습니다. 장어를 18팩을. 그렇습니다. 굳이 18만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100년, 100살, 100세 이상, 100세 인생 감옥 생활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503만 포인트는 어떻게 한답니까? 저희 대박 치면은 근데 진짜 503만 포인트 준비합니다. 예. 자, 요금제는 더욱 저렴해졌어요. 아이폰 X, 갤럭시 S9, LG G7 ThinQ 이 최신형 제품에다가 KT의 가성비 갑인 데이터 온톡 요거 많이 났습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기가급의 파일도 이걸로 그냥 보내버린다. 대단합니다. 저 데이터 온톡 요금제 월 49,000원. 25% 약정 할인 때는 월 36,750원. 이거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 기존의 69,000원 요금제에서 보다 저렴한 요금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써도 남아. 아까워 죽겠어. 아무리 많이 써도 남게 돼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자 데이터 온톡 요금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워낙에 혜택이 대단하기 때문에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김용민.com 회원당 딱 1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소중한 기회군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누군가가 꼼수를 써서 2개를 가지려 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네. 누군가 봤는데 이름이 길라임이야. 예. 길라임. 예. 네. 용서치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기 서울구치소에다가 네. 항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재소자가 네네. 이걸 쓸 수 있느냐. 핸드폰을 뚫으려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길라임. 박근혜도 또 가입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아, 네. 강력하게 추정합니다. 그렇군요. 예. 가입... 주식회사 다스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제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이명박하고 일본 이름 월산 명박. 악기로 확실하게 가입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가입, 번호 이동, 기기 변경 고객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예, 신규 가입만 될 줄 알았죠? 아닙니다. 번호 이동, 기기 변경 고객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용민닷컴의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지 마세요. 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예, 이걸로 영화도 보고 말이죠. 스포츠 경기도 보고 전혀 데이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기도 좋습니다. 똑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접하든 기대하는 그거 그대로 조금 더 하자가 없습니다. 네. 다만 여러분에게 폭탄 같은 혜택만 있을 뿐입니다. 그 차이만 있어요. 네. 네. 자, 김용민닷컴의 KT 모바일 샵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SK 모바일 샵은 없냐? 라고 하시는데 그러려면은 내연녀가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이거 남자가 요금을 다 지불해야 돼요. 네,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LG는 왜 없습니까? LG U 플러스는 왜 없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LG는 LG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KT 모바일 샵 김용민닷컴 이벤트 18만 포인트 여러분 끌리지 않습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 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올해는 책의 해라고 하지요. 오는 9월 수원 행궁동이 책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전국의 지역 출판사들이 만든 맛깔난 책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린이 책 난장, 누구나 책방, 북 아트마켓에서 나만의 힙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곳. 온 나라 지역 책들의 한마당 2018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이 9월 6일 행궁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함께 놀아볼까요? 이 캠페인은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과 함께합니다.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하루 한 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때 딱 좋은 술이 있습니다. 청정 제주의 화산암과 비바람을 극복한 오가피 뿌리에서 원액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60일 동안 발효하고 1년간 저온 숙성해 녹고의 눈물을 완성했습니다. 좋은 술은 1% 인간의 노력과 99% 자연의 선물로 만들어집니다. 몸에 좋고 맛도 더욱 좋은 녹고의 눈물을 김용민닷컴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영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녹고의 눈물. 큰맘 먹고 떠나는 제주 여행 진짜 제대로 즐겨야 되는데. 렌트카 예약은 했어? 아니 아직. 회사도 너무 많고 최저가라고 해도 보험료에 이거저거 추가되면 왠지 속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 JRCR 해봐. 제주도 내 렌트카 회사들이 직영으로 공동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라 제주도 내 렌트카들을 한자리에서 예약할 수 있고 정직한 가격에 신차를 우선적으로 배차해주거든.
맛집에 갈 때도 호텔에 갈 때도 바다에 갈 때도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은 늘 당신의 손발이 되어 드립니다. 홈페이지 jrcr.co.kr이나 전화 064-713-2435로 연락주세요. 심판받지 않는 권력, 바로 언론이죠. 똑똑한 소비자가 정직한 언론을 만듭니다. 관훈 라이트 클럽이 시민의 눈을 밝게 띄워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관훈 라이트 클럽을 입력하시면 동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과 광고 문의는 1544-5796, 1544-5796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관훈 라이트 클럽. 네. 다음 소식은요? 다음 소식도 김효민 브리핑에서 한 거긴 한데 이거 역시 김효민 PD의 요청으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세이브 뉴스라는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골 때려요. 굉장히 골 때리고 이 언론사에 등록된 언론사가 아닙니다. 네, 언론사가 아닙니다. 뉴스란 말을 쓰지만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취지나 이런 건 좋은데 수명이 오래 갈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오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런 거. 그런데 아마 언론사에서 아마 야사 정도로 남을 것 같은데 전 정사에 끌어올려야 한다고 봐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고발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 혹시 뭐 들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이 세이브 뉴스라는 게 기존의 매체에서 삭제된 기사들 요거를 다시 살려가지고 되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기자들 대상으로 리스트를 쫙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딱 메일을 보내요. 메일 보내가지고 삭제된 기사가 요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기자들은 솔깃하잖아요. 제목도 막 이제 뭐 대기업 2세 아들 뭐 불륜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딱 사람들 관심을 딱 끌게 해놓고 그거를 딱 누르면은 이 기사는 삭제된 기사입니다. 라고 딱 뜨는 거죠. 링크 타고 가면. 근데 그 기사 링크 밑에 보면은 세이브 뉴스에 오시면 월 3만 원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 진짜 탁월한 그 마케팅 전략이고 저는 미디어오늘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야 되는 업체예요. 글쎄요. 근데 좀 뭐랄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한국경제가 최저임금 보도되면 죽었다 막 이런 오보를 삭제를 했는데 가면은 이제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명예훼손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기사에 문제가 있어서 내린 것도 그거를 살려서 하면은 그렇죠. 그건 문제죠.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언론사에서 가장 관심이 가고 또 저한테도 관심이 가는 건 뭐였냐면 광고랑 바꿔먹은 기사들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전문 용어로 엿바꿔먹은 기사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이거예요. 어떤 A라는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을 존나게 씹은 기사를 냅니다. 그럼 A라는 기업이 이 신문사에다 연락해가지고 왜 이래 선수끼리 이러면서 이 언론사에다 광고를 줘요. 그렇죠. 그러면 이 A 신문은 바로 지워버립니다. 없던 기사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진짜 요거를 이해하려면 언론계 생태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신문 쪽 영업을 하시는 분들, 뭐 인터넷 광고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 매체의 지면을 굉장히 꼼꼼히 보세요. 광고가 어떤 게 실렸나. 그렇지. 시선이 그 광고 담당하시는 분들은 딱 출근하지 않습니까? 신문을 쫙 쌓아두고 시선이 우리는 위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기사. 이분들은 밑에 하단에 왜 광고 백면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렇지. 그런데 딱 봤는데 딴 신문사는 실어줬는데 우리 신문사는 안 실어주는 광고. 여기 난리 납니다. 전화해가지고 왜 이래? 그렇죠. 선수끼리 우리는 안 해? 고의적이야? 그 신문만 특별히 해줄 이유가 있어? 이렇게 막 따진단 말이죠. 뭐 물론 친한 사이가 돼야 그러는 건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그 언론사에다가 안 줄 수가 없는 이런 구조란 말이죠. 이게 일종의 조폭 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근데 어쨌건 이런 만약에 기사를 딱 그 온라인 같은 데 딱 올렸는데 그 회사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기사 뺍시다. 한 1억 줄게. 근데 광고는 내지 말고 그냥 뭐 협찬 처리한 걸로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광고 대신 그걸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고는 워낙 표시가 나니까 기업들도 이제 그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단위를 제한한 다음에 그걸로 퉁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딱 선수들이 딱 보면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기사가 왜 내려갔을까? 라는 거를 딱 보면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재벌의 아들이 뭐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기사가 갑자기 내려가 있어요. 이게 뭐 팩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저 기업에서 무마를 하려고 어느 정도 돈을 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쵸. 그거 이제 삭제된 기사가 삭제됐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게 세이브 뉴스라는 플랫폼에서 그게 살아나면 그 광고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딱 보고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우리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끝도 없이 나가는 거죠. 그렇지. 기업에.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뭐 세이브 뉴스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결제도 비트코인으로만 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뭐 어떻게 뭐 쿠키 값을 뭐 살려서 제가 문과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 하면은 그게 구현이 가능하대요. 근데 한데 어쨌든 지금은 일단 뭐 명예훼손 문제 소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니 일단 저작권이 걸리지 저작권. 네, 일단 남의 기사를 그냥 못 데려가서 팔아버리는 거니까 그건 이제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이제 차단이 된 상태. 네, 차단이 된 상태인데 이 언론계에는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죠. 언론계의 그 많은 적폐들, 비리들, 그렇죠. 네. 부조리들이 네. 다 이 세이브 뉴스 파문에서 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 정말 그 기사 삭제된 거 보면은 제가 봐도 정말 재밌는 거 많을 것 같아요. 네. 월 3만 원 주고라도 충분히 구독할 만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마케팅 전략을 1차적으로는 굉장히 타겟팅을 잘했는데 그거를 미디어 오늘식으로 이렇게 비평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확인 취재해서 자기네들만의 콘텐츠로 만들어서 뭔가를 이렇게 할 폭로를 생각을 한다면. 해야지. 그거를 원소스를 그대로 해버리면 당장 저작권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뭐 그렇게 그 기자들이나 아니면 개별 가입자들한테도 돈을 받고 뭐 요걸로 뭐 기업들한테 접근해서 뭐 기업한테 자기들도 장사해. 뭐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매체가 뭐 누가 만들었는지 뭐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 요거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뭐 그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좀 드러난 거죠. 원소스 멀티페이네. 아니, 기업은 두 번 사야 된 거를. 그렇죠. 아까는 우스갯소리로 야 탁월한 마케팅이라 그랬는데 사실 저런 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언론 토대가 토양 자체가 그만큼 썩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하여튼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세이브 뉴스는 없어졌지만 그런데 뭐 요새는 이제 능력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그렇죠. 그냥 개인으로서도 이런 기사를 다시 살려서 뭐 삼성 뭐 이런 기사를 살려가지고 또 삼성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지 말란 법도 있고. 근데 요즘은 정말 뭐 삭제하고 이런 것도 단순 그거더라고. 요즘은 진짜 그 밀어내기가 너무 횡행하더만요. 네. 포털에서 밀어내기. 옛날에 매일 무료 신문 이름만 대면 알만한 매일 무료 신문은 광고주 협회인가요? 거기로부터 악덕 언론 1위. 악덕 언론 1위로 꼽혔어요. 여기야말로 진짜 기업 조지는 기사를 무수히 많이 쏟아냈어요. 나중에 또 삼성하고 붙었는데 결국 꼬리를 내렸어요. 이거 보면서 참 삼성한테는 이길 수가 없군요. 그럼요. 그래서 그 무료 신문도 결국에는 뭐 사입이었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독자한테 자기 저변을 넓혀가려는 언론 방식이 아니라 그냥 기업한테 그냥 삥만 뜯어가지고 살아가려는 그런 민낯 그리고 기사만 나오면은 그 정도 경영을 하지 않고 위기 관리를 이렇게 언론에 이제 돈 매겨가면서 해왔던 뭐 기업들의 민낯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언론의 상황을 아시고 언론들이 이슈화하는 것들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렇죠. 분명히 거기에는 이걸 돈으로 한번 바꿔보려는. 아울러 이런 걸로 해서 정치권에 자기들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이런 마수, 음모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뭐 언론 보도니까 언론 보도는 조선 거짓말은 안 하겠지.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설마 그놈들도 똑같은 욕망의 결정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속습니다. 요즘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집요할이 많지 흔드는 이런 세력들, 언론들 이들의 실체, 이들의 저희는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돼요. 사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무능한 정권으로 만들기 위한 이들의 공략에는 부동산도 하나의 매개가 되고 있다. 어느 부동산에서 매물을 내놓지 않습니다. 매물을 걷어들여가요. 그러면은
집이 필요한 사람들 집을 못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들 탄식합니다. 그러면 또 경제신문이 나서서 이 사람들의 그 한숨 이런 것들을 막 보도해요. 그렇죠. 르포식으로. 그러면서 공급 부족이다. 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고 공급 부족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 현재 되지도 않을 투기 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그래서 무능한 정부로 만들고 결국 또 건설사들의 그 이해와 직결된 이익과 직결된 공급 대책을 만들도록 계속 푸시합니다. 네. 이런 신문들을 믿으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게 투기가 굉장히 이 과열이 돼야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신문 지면에 예. 그 어디 뭐 분양 광고 해가지고 아파트 오피스텔 뭐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실립니다. 조중동 경제지 분양 광고에 정부가 그런 투기를 자꾸 규제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광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저는 그런 거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봐요. 예, 이 썩어 빠진 언론들을 저희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언론이 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믿지 마세요. 예. 정말 뭐 미친 것 같아요. 왠지 이 부동산 문제는 진짜 뭐 우리나라가 뭔가 개미지옥 같은 데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가계부채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거를 쉽게 꺼트릴 수도 없고 계속 뭐 불 붙일 수도 없고 막 그러는데. 아니 집 사는데 10년, 20년 걸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10년, 20년 해도 못 사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나라가 무슨 정상이에요. 이런 나라에 국가와 공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어떤 돈벌이의 수단, 욕망의 수단으로 삼는 이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라도 투기 잡기는 필요하고요. 공급 대책은 바로 이 투기꾼들의 미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막 사람들을 낚는 미끼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 대책 마련하면 안 되고요. 하여간 부동산 대책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의 농가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세이브 뉴스에서 드러난 이 언론의 민낯을 똑똑히 기억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통영 자연산 바다장어 그리고 KT 모바일샵 김용민.com 이벤트 광고 함께 하셨는데 이 바다장어를 안 사는 사람들은 꼼장어가 될 겁니다. 기름장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KT 모바일샵, KT 모바일샵 구매할 생각이 없는 분들은 급한 카톡 보내다가 데이터가 소진될 겁니다. 자, 고지서도 안 올 겁니다. 데이터가 떨어져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수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좆내노님의 사연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족 간에도 아버지가 돈을 번다고 아버지 혼자 돈을 다 쓰고 나머지 가족은 목숨만 부지할 정도의 음식만 제공해 준다고 가정한다면 이 가정이 잘 유지될까요?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국가 전체의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손가락만 빤다고 극단으로 가정해 본다면 이 국민들이 그냥 순종할까요? 양극화가 지속되면 한국은 약간의 귀족이 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귀족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국민은 필리핀과 비슷한 나라에서 귀족들이 흘리는 콩고물을 주워 먹으면서 살게 되겠죠. 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9월 5일 수요일 2부 곧 올라옵니다.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